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학적 사고하기라는 이름 하에서 경제학적 사고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편익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효용을 따져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경제학적인 사고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조금은 다른 경제학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모르면 가만히 두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내가 잘 모를 때는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르면 가만히 두거나 혹은 왜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소개해 줄 단어는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equilibrium이라고 표현하고요. 경제학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균형이 되었을 때를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균형이 있는데요. 그 균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다루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균형이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균형이란 말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걸 이제 저울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양팔 저울을 두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우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고, 서로 무게가 같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평평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혹은 뭐 수평을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균형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 균형이란 말을 서로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고 나타내면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에서도 서로 이제 무게를 똑같이 맞추었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우리가 한쪽에 다른 무게를 추가해서 그 무게를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일 거잖아요. 그 움직이다가 고정되는 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점을 우리는 주로 균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수요와 공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급자가 가격을 주로 정할 거잖아요. 공급자가 가격을 정해서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자도 이 가격이었으면 좋겠다, 저 가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착오들을 거쳐가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란 말에 대해서는 좀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경제교과서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교과서에서는 균형이라는 걸 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어떤 레일 위에서 공을 굴렸을 때 공이 멈춰 있는 점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점에 공을 두면 A점에서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점은 균형이 아니고요. B점에서는 공이 멈춰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B점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C점과 E점도 마찬가지로 균형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D점은 우리가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대부분은 사실은 B점과 D점에 있길 바라고 있지만 이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C점과 E점에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A점에서는 이제 B점으로 올라오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공을 저 레일 위에 둔다면 아래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점으로 가긴 매우 힘들게 될 거고요. 아마 C점과 E점에 있는 공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D점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가만히 둔다면 이제 C점과 E점에 있는 공들은 D점으로 이동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게 우리가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B점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상태에선 좌우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언제라도 다시 깨질 수 있는 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점에 있는 이 공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긴 하지만 매우 불완전한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D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누군가가 충격을 가했을 때 뭐 C점이나 E점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D점으로 멈추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안정적인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혹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혹은 뭐 모르면 가만히 두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균형에 다다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균형점에 다다라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이 B점인지 D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건 아마 균형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만큼만 하면 우리가 C점이나 E점, A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만큼만 해라, 혹은 뭐 모르면 가만히 둬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거나 혹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가 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우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안정적인 균형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D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균형이 생각해보면 B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균형이 불완전한 균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다라고 하면 법과 정치의 힘을 통해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B점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충격을 가해서 C점을 거쳐서 D점으로 갈 거예요. 아마 D점으로 바로 가진 않을 거고요. 이게 바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정치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걸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B점이 매우 안정적인 B점에 있다라고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고요. 누구는 D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균형에 있긴 한데 좀 더 안정적인 균형으로 우린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B점에 있는 공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D점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고요. 우린 그런 충격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이제 외부의 충격이 바로 개혁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B점에서 D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개혁이 있으면 C점 혹은 많게는 E점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란 거죠. 그 혼란한 경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이제 B점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혼란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모르면 가만히 둬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따라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의외로 다양한 요소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혼란의 요소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균형이 맞춰진 부분에서 이건 잘못된 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균형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효용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혼란, 비용이 되겠죠. 그 비용도 생각해 봐서 지금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인 균형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적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